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상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지지 변화와 명조 해석의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물상법 강의를 해주실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저번 주에 이어서 지지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가는 생하고 극하는 작용만 있지만 지지는 우리가 배웠듯이 방합, 삼합, 육합, 충 등 아주 다양하게 변화가 심하죠. 다시 말해서 첨간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설명드렸고 지지는 속마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태연해 보이거나 그래도 속마음으로서는 순간순간 수없이 변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지지의 변화는 굉장히 심하고 많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첨간의 합이 관계 있는 글자 사이에 다른 글자가 있을 경우 대운에서 그 다른 글자가 합을 하거나 심하게 극을 받으면 원국 합이 관계 있는 글자의 합이 이루어진다. 자, 이게 좀 복잡한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 여기에 신금이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경금이 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요 일간이 병화가 원래 병신합을 하는데 가운데 경금이 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껴 있어서 이 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운에서 을이 와가지고 을경합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럴 때는 병신합을 할 수 있다. 합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지의 물상에서 우리가 귀신자리라고 말이 나오니까 아니 갑자기 웬 귀신자리냐 이렇게 의아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귀신자리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병신 혹은 경신 혹은 술토 이걸 우리가 물상법에서 귀신자리라고 설명하는데 종교나 철학 그 다음에 정신세계 등과 인연이 깊죠. 더구나 원국에 화가 약하면 약할수록 화를 추구하잖아요. 예. 화는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럴 때 화가 약하면 약할수록 만약에 이런 글자가 있다고 그러면 예. 더 이거를 추구를 해요. 그래서 경신, 병신, 술토는 우리가 귀신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 단선 선생님 예. 제가 가끔 가다가 보면 사주를 풀 때 예. 입에서 빛이 난다 이런 예, 말씀을 예, 드리죠. 예. 또는 입에서 샘물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사유축은 사유축 이 자체를 우리가 보통 입으로 봐요. 예. 입이라는 것은 먹는 것도 되잖아요. 예. 먹는 것 또는 말하는 것 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예. 자, 그러면 입에서 빛이 난다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유다. 예. 그래 입에서 정화 빛이 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정축이다. 예. 이것도 입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예. 입에서 빛이 나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정사다. 예. 이것도 입이니까 입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예. 또는 지지로 사하고 축이 있다. 예. 요것도 입에서 빛이 나는 형국이죠. 예. 자, 그러면 입에서 빛이 나는 형국이란 말을 왜 쓰느냐? 자, 입에서 빛이 난다는 얘기는 말을 하면은 말이 밝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말을 하면은 힘이 실린다는 얘기예요. 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운이나 세운을 풀 때 입에서 빛이 나는 형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소위 말해서 말발이 세지는 거죠. 아. 그럼 말발이 세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가 권한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예. 좋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입에서 빛이 나는 형국이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쓰고 그다음 또 이제 반대로 입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러면은 개 예를 들어서 유다. 그러면 입에서 샘물이 솟아났죠. 예. 그렇죠? 그럼 반도 같은 예죠. 개축이다. 입에서 샘물이 솟아났죠. 예. 개사다. 그럼 입에서 샘물이 솟아났단 말이에요. 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이라는 것은 뭔가를 키우거나 기르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럴 때에는 뭔가를 키우거나 기를 수 있다. 또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럴 때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먹는 거 아. 또는 가리키는 거. 아. 이럴 때 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응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명조 해석의 방법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명리는 어려운 학문이에요. 어려운 학문이죠. 쉽지가 않죠. 당연하죠. 인간의 운명을 추산하고 규명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없으면 크게 성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명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명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함현민 선생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 본인이 자기의 인생부터 깨달아야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런데 함현민 선생님도 계속해서 이 명리를 공부를 하고 또 실관을 하고 가리키고 계시겠지만 가장 저는 제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제 사주 푸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단산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예, 예. 자기 사주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공부에는 마음 수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혹자들은 그냥 이걸 달달 외우고 막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6개월 완성, 1년 완성 그래가지고 짧은 시간에 배워가지고 남을 상담을 하거나 그런 사무실을 내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면서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데 어떻게 남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 수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직 하면은 제가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선적인 고민이 동반돼야 되고 성직자 같은 마음 가지면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놨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사고가 필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단산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예. 자, 저는 제가 전생에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단산 선생님 아세요? 전생이? 모르죠. 그러면 예. 이 다음에 후생에는 뭐로 태어나거나 어떻게 산다는 것 혹시 아나요? 그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저도 예, 마찬가지예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전생이라든가 후생에 대해서 연연할 게 아니라 즉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생이. 네. 그러면은 이 명리라는 것은 왜 공부하느냐? 그 뭐가 중요하느냐면 이 현생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전생에 뭐인지 기억도 안 나고 이 다음에 후생에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현재 알 수 있는 건 현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생을 내 의지대로 과연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과연 내 의지대로 현생을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지대로는 못 살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 고민 안에서 그렇죠. 내 의지대로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 명리를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리라는 것은 그냥 이 명리적인 이론만 공부해가지고 절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 주위에 아주 다양한 그 지식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직간접적으로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많은 독서량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우리 물성법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단순히 그냥 이 명리라는 것 자체만 공부해가지고는 절대 크게 이루기가 어려워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명리 공부에 필요한 두 가지는 지식과 지혜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해야만 학문적인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물리가 터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리가. 그렇죠. 예. 물리가 터지 않으면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감화시킬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어느 분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네. 그러면 제가 물리가 터져 가지고 그 상담자에 대해서 감동을 시키면 자, 당신은 앞으로 인생이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라 하면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죠. 예. 예. 그러나 제가 물리가 안 터졌어. 감동을 못 시켜.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분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죠.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우리 이 공부하는 이유는 이 정신적인 학문이잖아요. 예. 이거를 현실의 세계에서 결과물을 발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이 명리라는 것은 뭐냐면 정신적인 학문을 이 현실 세계에서 결과물로 이거를 나타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만 이 명리라는 것이 쓸모가 있고 그래서 현실에 꼭 맞는 학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명리를 오랫동안 공부하고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물리가 트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사는 것도 힘들어질 뿐더러 자기가 상담해 준 사람들도 제대로 상담을 못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물리가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공부하잖아요. 이럴 때 이렇더라. 예를 들어서 뭐 감목이 있는데 한 겨울에 태어난 감목은 뭐가 어떻고 뭐 한 여름에 태어난 감목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스터디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만의 통계나 자기만의 이론을 창출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리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물리가 트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자기 인생도 깊게 관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위험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명리라는 학문이 그냥 이론만 가지고 좀 공부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명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성직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남자를 출세시키는 명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이번 명제는 신의 계사 병신 신묘 감정 당시에 36살 여자분의 명조고요. 제목은 이제 남자를 출세시키는 명조다. 남자를 출세시키는 명조라고 그랬는데 자, 병화잖아요. 자, 우리 그럼 공부한 그대로.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기초를 차근차근하게 계속 설명해 드렸고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기초 이론을 왜 설명을 드렸느냐? 제가 이 명조를 풀 때 다 써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나온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병화잖아요. 병화는 우리가 태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태양과 같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태양은 산상천하 유화덕전 제일 으뜸이죠. 만물을 비추고 소생시키는 역할을 해요. 태양은 낮에 빛나요. 그렇죠? 밤이 되어 서산일락한 태양은 비록 태양이라 할지라도 밤에는 빛이 없잖아요. 그럼 위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운명의 시간이 낮으로 흐를 경우에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밤으로 흐를 경우에는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본인은 낮 시간이 하나죠. 낮 시간이라고 하면 네네. 일단 어떠한 사오미를 말해요. 아, 사오미. 대표적인 낮 시간은 사오미를 말해요. 나머지는 그럼 다 밤 시간이라고. 네네네. 이게 대표적인 낮 시간이요. 태양은 요때 왔을 때 최고 빛날 수 있어요. 그럼 낮 시간이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낮 시간이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4분의 3은 제가 4분의 3은 밤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4분의 3은 밤 시간이고 4분의 1은 낮 시간이니까 본인 능력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자, 그런데 이게 금이 강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신금. 천간의 신금 두 개와 금이 강하죠. 금이 강하는데 금이 이제 강하니까 금에 관계되는 것과 인연이 깊은 거예요. 그런데 금은 숙살지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과 인연이 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과를 전공하면 법, 금융경영, 경제라고 그랬고 이과를 전공하면 의학, 생명공학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거와 인연이 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원국에 금이 강하니까 금이 물에서 이제 놀고 그러면 얘도 사익축 금으로 가요. 그러면 이것이 숙자지권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밤 시간이 많고 낮 시간이 작으니까 능력을 발휘한다, 못한다. 그랬죠.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금을 갖다가 본인은 숙자지권을 못 쓰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결국은 이 숙자지권을 쓰는 것은 이게 부모 자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배우자 자리고 그러면 부모나 배우자가 숙 쓰는 사람하고 인연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숙사지권을 못 쓰면 부모나 배우자가 숙사지권을 쓰는 거예요. 왜냐? 본인은 뭐다? 밤 시간이 많아서 능력 발휘하기가 어렵다. 이제 제가 이 설명드린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대운을 보면 돼요. 자, 병신 대운을 보면 자기가 병화잖아요. 그럼 병화가 2개 떴어요. 태양이 2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태양은 우리가 국가를 의미해요. 국가를. 이럴 때는 쌍벽으로 어두워졌잖아요. 이럴 때는 해를 넘나들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게 편해요.
그게. 네. 그러면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쌍병이잖아요. 네. 그럼 얘를 떠나면 되는 거야. 이게 해외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두 개라서. 그렇죠, 그렇죠. 거죠. 태양이 두 개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럴 때는 해를 덤나들어 살면은 편해져요. 예.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국내에 네.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쌍병으로 어둡고 네. 쌍병으로 어둡고 요 신이 와가지고 네. 인시사회를 해요. 예. 그럼 인시사회를 하면 깨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변화가 무쌍해요. 이럴 때는 해를 넘나들면 살면 편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런데 이거 보면은 요거는 예. 나랑 같은 비견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부모 이럴 때는 부모 형제 핏줄. 예. 그다음에 본인이 여자잖아요. 예. 특히 여자하고 금전적인 거래를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사가 있고 신이 있잖아요. 예. 그럼 마지막 해가 있잖아요. 예. 그럼 빠진 게 뭐예요? 임목이잖아요. 인목이요. 예. 임목이 자라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모 형제 핏줄이나 같은 여자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신이라는 게 금이잖아요. 금. 예. 예. 그렇죠? 재물이잖아요. 예. 이럴 때는 경제적인 거래를 하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특히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06, 2007년이 병술년, 정해년이에요. 예. 본인이 쌍년으로 어두워졌잖아요. 예. 어두워지면 밝아지고 싶어요? 안 밝아지고 싶어요? 밝아지고 싶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주로 어딜 가고 싶냐면 해외를 간다고 넘나들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일본은 안 돼. 일본은. 일본을 가면은 더 어두워지거나 또 정해년은 병적 갈등을 하거나 예. 그래서 일본은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럴 때는 본인이 와가지고 사회층을 풀어가지고 예. 인호수를 시켜서 밝아지고 싶어서 일본을 가는데 일본을 가면 되려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해외를 하더라도 안 돼요. 그래서 병술년에는 병병으로 어두워지고 정해년에는 병정 갈등으로 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운에 조심해야 돼요. 그럼 저쪽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가야 되나요? 그렇죠. 예. 예. 좀 시차가 멀리 나는 나라가 좋아요. 일본은 이 화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예. 대려도 어두워져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제 이론 공부했어요. 정유대운은 뭐냐면 말하는 것마다 재물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예.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입에서 빛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렇죠. 입에서 빛이 난다는 것은 제가 말빨이 쓰고 좋은 거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저 대운 내내 입에서 빛이 근데 이 나는 10년 건데. 동안은 예. 이게 사회축을 한단 말이에요. 와서. 아. 그러면 말하는 게 빛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회축을 하면 금이잖아요. 금. 예, 예. 금은 본인한테 재물이잖아요. 재물.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사회축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왜 공부하냐면 사회축이라는 건 어떨 때 말로 표현되고 예. 어떨 때는 사회축 해가지고 그 먹는 걸 물을 생하면 먹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 예. 입에서 빛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입에서 빛이 나고 입에서 물이 난다고 좀 전에 제가 이론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럴 때 써먹으려고 공부한 거예요. 그럼 사회축을 한다는 얘기, 입에서 빛이 난다는 얘기는 좋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돈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럴 때 뭐라 그래? 말만 하면 돈이 된다. 아.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유잖아요. 예. 그러면 사유축을 하려면 하나 빠진 게 무슨 글자예요? 축토요. 축이죠. 예, 요 축토가. 예. 그럼 축이 와야 사유축이 더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부동산과 인연 맺으면. 아, 그럼 축토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부동산인데 축이 여기 달라붙잖아요. 축이. 예, 예, 예. 이게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태어난 곳 부근. 고향 근처. 아. 이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에 돈이 되는데 땅을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담하러 오면 이래요.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산다 그러면 찍어줘요. 음. 그럴 때는 더 돈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데 땅을 사도 돈이 되는데 기양이면 더 확실한 게 좋죠. 그러니까 지금 저게 네. 사라는 글자에 네. 유금이 붙어서 사하고 유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축토가 끌려오는데 네. 그게 축토라는 게 그 부동산이니까 네. 부동산까지 합쳐지면 더 큰 돈이 된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제가 지금 단산 선생님께서 모처럼 자세하게 물어보시니까 질문 드릴게요. 예. 유금이 재물이죠. 예, 예. 맞죠? 예. 그 입이죠. 입에서 빛이 났죠. 예. 근데 그냥 유금이 더 큰 거예요. 사유축을 하는 게 더 큰 거예요. 사유축이 더 큰 거겠죠. 그렇죠. 사유축을 하는 게 더 큰 거죠. 예. 그렇죠? 이 유금이 와가지고 사유축을 하면 예. 더 커졌잖아요. 예, 예. 근데 사는 있고 유는 있는데 축은 없단 말이야. 예, 예. 이거를 현실적으로 땅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땅으로. 아.
근데 땅도 그냥 땅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향 근처 태어난 거 부근 땅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예, 예. 자, 그럼 사회축을 한다는 얘기는 자갈이 생긴다는 얘기죠. 예. 맞죠?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자세히 설명 안 드린 이유는 조금 깊이 들어가면 어려울까 봐 그래요. 예. 사회축을 하면은 사실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감목이라는 큰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이건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땅과 건축물을 합해서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감목이 자갈이 되니까. 그렇죠. 예. 아하.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땅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물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그렇죠. 땅하고 건축물 같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깊이 들어가면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상법은 깊이 들어가면 참 재미있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이 병화가 난데 그잖아요. 그럼 정화도 같은 여자잖아요. 예. 그럼 병정 갈등하잖아요. 예. 그러면 같은 여자하고 도움이나 공동 투자나 동거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되겠죠. 왜냐? 병정 갈등이라는 것은 현실과 이선 사이의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요 돈은 사실은 이 정화가 가졌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여자하고는 도움이나 공동 투자하면 절대 안 돼요.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이해하셨죠? 예. 그다음에 여기서 기왕 제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100% 이해를 안 하셔도 되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자 여기 보면 우리 공부한 그대로 사회충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죠? 그래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요게 정류되는 유가 와서 사회축을 해. 예. 그럼 사회축을 합을 했다는 얘기는 사회충이 풀렸다 안 풀렸다? 그렇죠. 풀렸죠. 예. 그러면 이 해수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 해수가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해수는 해묘미 할 때 쓰는 거예요. 해묘미. 예. 해묘미. 예. 해묘미는 목이잖아요. 예. 목은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해묘미 목이 이제 이 물상법이 깊게 들어가면 해묘미 목은 천간이로 을목으로 나타나요. 예. 을목은 경금이라는 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운에 이것까지 숨어 있는 거예요. 다만 좀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건데 말이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깊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제가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네. 무술대운에는 이때도 무술대운도 마찬가지예요. 예. 땅을 통해서 재물이 되고 예. 다만 이때 주의할 사항은 무술대운에 송시성을 가진 사람하고는 경제적인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송시. 여기 인사의 중에 빠진 글자가 어떤 글자예요? 임목이요. 임목이죠, 임목. 예. 임목은 요 송씨하고 같이 생겼어요. 음. 근데 요 술이잖아요. 예. 여기 임목이 잘 따라오잖아요. 예, 예. 임목이.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인호술로 임목이 잘 따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송씨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인시 사이로 낭패를 봐요. 그럼 돈이 깨진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인신칭으로. 네. 예. 왜냐하면 원래는 인호술을 해야 돼 얘가. 예. 인호술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송씨하고 거래를 하면 임목이 와가지고 네. 이거 사람을 발동시킨 거예요. 발동을 안 시키면 상관이 없어요. 송씨하고 거래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송씨하고 거래를 하면 임목이 와가지고 인신충을 땅 때려요. 그러면 얘도 또 충을 해요. 그래서 송씨하고 거래를 하면 안 된다. 예.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게 61세에 예. 61세에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는데 61세에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데 예. 61세면은 59세 대운입니다. 네, 기해의 대운에 신해년을 말해요. 신해년. 예. 신해년. 제가 건강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신금이 몇 개 됐어요? 3개요. 3개가 됐죠. 네. 그러면 이 신이 3개가 됐단 말이에요. 네. 신이 3개 되면 원래 병화는 병신합수하면 묶이는 거잖아요. 네. 묶이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지죠. 어두워지죠. 예. 그런데 그냥 묶이는 것도 힘든데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하면서 병화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해수는 또 뭔 작용을 하냐면 여기서 낮 시간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병화의 뿌리란 말이에요, 얘가. 예. 내 뿌리예요. 예. 그러면 천간이로는 나를 묶었다 풀었다 하고 예. 그래서 어둡게 만들고 지지로는 사회충을 땅 때려 내 뿌리를. 이럴 때 건강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아주 위험해요. 예, 이럴 때는 건강 검진을 잘 받아봐야 됩니다. 해수가 3개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네.
해수가 세 개. 강하죠. 원래는 기해대운에 얘가 와서 얘를 때리는데 예. 청간하고 똑같잖아요. 예, 예. 청간도 신금이 3개가 됐고 예. 지지도 해수가 3개가 됐으면 때렸다 안 때렸고 강하잖아요. 예, 예, 그럼 예. 청간과 지지로 크게 지금 변화가 생겼잖아요. 예, 예. 청간이로 묶었다 풀었다 하고 나를 지지로는 내 뿌리를 때렸다 쉬었다 또 때렸다 막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꼭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예. 자, 여기서 또 이 사람이 이제 한테 제가 주의를 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분한테 부부 인연을 맺은 후에 예. 말로써 예. 상대방 가슴에 비수를 꽂으시니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게 좋다.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 부부지간에 예. 약간 언쟁을 하다가도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잖아요. 예. 그 말을 하면 상대편 가슴에 정말 비수를 콱 꽂는 것처럼 예, 예. 두고두고 정말 이게 상처가 남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자,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화가 사유축을 하는 게 말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예, 예. 그렇죠? 이 사화가 사유축을 하는 게 말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 사화는 원래 그냥 사화예요? 아니면 인신사회 안에 있는 사화예요? 인신사 그렇죠. 안에 있는 사화. 인신사회 안에 있는 사야죠. 예. 그러면 인신사회라는 것을 깨지고 부수고 싸우고 이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사유축하면 천간에 신금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예, 얘가 지금 이 신금의 뿌리 유가 와서 사유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 이것은 작은 칼이고 날카로운 칼이라고 2개나 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뱉은 말이어도 예. 상대편 가슴에 콕 찌르는 아주 그런 날카로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이 깨졌다 이거죠. 그러면 사유축을 하는 사화가 예. 원래는 인지사회 안에 있으니까 언제든 깨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더구나 이 사화라는 것은 예. 사유축은 천간이나 신금으로 나타나잖아요. 예, 예. 신금이 이해에 대한 칼이잖아요. 예. 그게 2자루예요. 아하. 근데 이것이 잘 보세요. 신금이 2자루가 말을 하면 이것이 가슴을 콕 찌르는데 병신합사하면 어두워져 안 어두워져요? 어두워지죠. 어두운 말을 하는 거예요. 밝은 말이 아니라. 욕을 잘하겠네요. 아니 그거보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사람한테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과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상대편은 가슴을 콕 찌르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자,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이 사주는 남자를 출세시키는 명주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게 배우자 자리예요. 예. 그럼 얘가 신자진으로 해요. 결혼을 하면 그렇죠. 예. 그러면 자수 입장에서는 이게 남자예요. 예. 그렇죠? 예. 이게 남자란 말이에요. 예. 자수 입장에서는 신금이라는 인성이 있고 예. 예. 인성이잖아요. 예, 예. 인성은 나를 강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 예. 진토라는 명예가 있고 예. 예. 그렇죠? 예. 병화라는 재물이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사주는요. 이런 사주는 어떤 남자라도 예. 이 여자분하고 결혼하잖아요. 인생이 패요. 어허. 굉장히 인생이 패요. 그 뭐 평강공주 예, 사주 우리 물상법에서 말하는 평강공주 사주라고 하는데 예. 태어나면은 아버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남편이 잘 되고 아. 그 다음에 나중에 아들 낳으면 아들이 잘 되고 이제 그런 사주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친정에 잘하라고 얘기를 해요. 친정에 잘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재물이 이동을 해요. 처음엔 태어나면 아버지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결혼하면 남편이 잘 되잖아요. 그럼 재물이 남편한테 시댁으로 이동을 한 거야. 그것이 이 대운에 언제냐면 이 대운에서 언제 볼 수 있냐면 보세요. 이게 이제 부모 자리에서 이게 이제 부친이에요. 예. 예. 그러면 부모의 재물 이게 엄마 자리예요. 예. 예. 그러면 이 남자의 신금의 재물은 해묘미잖아요. 예. 예. 맞죠? 예. 해묘미 하면은 내 칼 자루고 재물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본인은 칼자루 가지고 있는 거 돈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자, 근데 기회 대운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해수가 몇 개예요? 세 2개죠. 2개. 예. 그럼 해묘미가 됐다 안 됐다 그러죠. 아. 그 신금 입장에서 돈이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네. 이때부터 친정은 재물이 잘 안 되기 시작해요. 크게.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제가 이때는 이때 59세부터는 예. 친정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친정을 잘 챙겨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물상의 명조 해석과 방법을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물상법을 통해서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고 학문적인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